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이론 배치법의 실험 배정하고 자료 구조,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자료를 이제 얻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분석, 우리가 애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인데, 일단 우리가 하려는 것이 뭐냐? 결국 우리가 처리 집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준 이제 일반 배치는 A개의 수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 집단, 처리 집단이라든가 수준에 대해서 평균이 뮤1, 뮤2, 뮤A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같은지 안 같이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모형을 가져가면 우리가 H0가 각 집단의 평균, 처리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아니면 아닌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게 같은 거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집단이 100개 있건 20개 있건 30개 있건 10개 있건 뭐 같으면 다 같은 거 딱 하나의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립가설에 보면 not H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닌, 즉 귀무가설이 아닌 경우예요. 그럼 귀무가설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이 조합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 집단을 보면 뮤1, 뮤2, 뭐 뮤3 세 개가 같다. 이게 귀무가설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뮤1, 뮤2가 같고 뮤3가 클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뮤1이 제일 작고 그다음에 뮤2고 뮤3가 할 수 있고 이런 조합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각하지 못하면 만약에 그냥 집단의 차이가 없구나, 처리의 차이가 없구나라고 표시해요. 근데 이걸 기각했어요. 기각하면 어떻게 다른지, 집단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설 검증만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기각하게 되면 이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를 더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효과 모형에 우리 전 시간에 효과 모형이라 알아봤는데 효과 모형이란 건 뭐냐면 그 각 전체의 평균에서 첫 번째 처리 효과가 알파1이고 두 번째 알파2가 이렇게 처리 효과로 나타났죠. 그렇죠? 그럼 이제 평균 모형에서는 평균이 같은지를 검증하지만 효과 모형에서는 효과가 없는지 그렇죠? 이게 다 0이라면 처리 간의 효과가 이제 다 0이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처리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 A 시절은 물론 똑같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효과 모형을 쓴다고 했으니까 효과들이 모두 0인지 아닌지 검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넓게 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변동이란 걸 한번 아이고. 자, 변동이란 걸 이제 정의하고 이걸 분해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T 검정에 재구성해 가지고 T 검정의 재구성을 할 때 T 통계량을 제곱하면 분자에는 집단 간의 변동을 나타내는 양이 오고 분모에는 집단 내의 변동을 나타내는 양이 와서 이것을 두 개를 어떻게 돼요? 비율로 비교해서 검정 통계량을 T 통계량을 만들어 왔죠. 그렇죠? 이런 걸 이 개념을 확장할 거예요. 일단은 전체 평균하고 집단 평균을 정의합시다. 전체 평균은 우리가 균형제를 하니까 자료를 다 더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T 나누기 A 곱하기 R. A개의 수준의 개수가 A고 반복수가 R이니까 A 곱하기 R이 전체 개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집단의 평균은 집단의 관측치를 더해서 반복수 나눈 거겠죠. 그렇죠? TI 나누기 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자 전체 평균에서 각 관측값의
차이, 이걸 편차라고 하지만 차이를 봅시다. 이걸 제가 토탈 디비에이션이라고 했어요. 즉 전체 평균에서 각각 관측치들이 얼마큼 떨어지나를 본 거예요. 이걸 토탈, 이거 전체 변이, 뭐 전체 편차라고 뭐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이걸 두 개로 나눕니다. 사실은 이 사이에다가 각 집단의 평균을 빼고 각 집단의 평균을 더하면 사실 이건 이게 캔슬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빼고 더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를 총 편차를 분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앞에부터 보지 말고 뒤부터 볼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전체 평균과 각 집단 평균의, 즉 그룹 평균의 차이예요. 그렇죠? 요것은 뭐냐면 요것이 크면 클수록,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있겠지만 크면 클수록 집단과 집단들의 차이가 크다는 거겠죠. 그렇죠? 전체 평균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렇죠? 차이가 큰 거고, 전체 평균에서 다 비슷하게 있으면 비슷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between group deviation, 즉 집단 간의 편차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요 앞에 거는 자, 각 어떻게 돼요? 집단의 평균에서 그 집단에 속하는 관측치의 편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얘네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촘촘하게 있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집단 내에서 많이 퍼져 있는 거고, 사실은 그 집단 내에서 퍼져 있는 정도는 오차항의 분산과 관계에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집단 간에 퍼져 있는 것들은 요 처리 효과에 의해서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이런 것들을 이걸 이제 각각 이제 각각 합이잖아요. 각 관측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개 있을 텐데 요거를 합쳐서 만들고 싶어요. 합쳐서 뭔가 변동을 측정하는 양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되니까 이걸 제곱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제곱해서 다 더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 편차를 제곱해서 더하면, 자, 편차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집단 내 편차와 집단 간의 편차로 나눈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제곱을 하면 이것이 집단 내 편차를 제곱한 거의 양과, 그렇죠? 그다음에 집단 간의 편차를 제곱한 거의 합과, 그다음에 요것과 요것의 교차 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곱합이라고 부릅니다. Sum of squares, 제곱들의 합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또 교차합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것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0이 되는 거죠. 왜 0이 될까? 숙제로 낼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것이 0이 될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결국 그래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변동의 분해는 제곱합 형식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탈 베리에이션, 전체 변동이란 건 뭐냐면 각각 관측치가 전체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뭐냐면 집단 간 편동, 즉 집단들의 평균이 전체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표시하는 거고요. 이건 집단 내의 변동이겠죠, 그렇죠? 집단 내에서 각 관측지들이 자기 자신의 집단의 평균과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베리에이션은 재밌는 게 뭐냐면 집단 간의 변동과 집단 내의 변동, 이 제곱합을 더해서 이퀄 사인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제곱합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제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자, 먼저 총변동, 총제곱합이라고 봅시다. SST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토탈 썸 오브 스퀘어를 줄여서 SST라고 부르고,
이건 자료 전체 변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평균에서 각 관측치의 변동이에요. 그 다음에 SSE는 집단 내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고 레지듀얼 sum of square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이제 레지듀얼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이걸 SSE라고 부르고요.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집단 내에서 각 관측치들이 그 관측치가 속하는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의 변동을 나타내는 통계량이에요. 마지막으로 SSA를 처리 제곱합 트림먼트 sum of square라고 부르고요. 트리먼트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요인이 다른 것들이 얼마큼 다른가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처리의 차이로 발생한 변동이죠. 그렇죠? 집단 간의 변동, 급간 변동이라고 하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XI 즉 바, 즉 집단 간의 집단 평균이 전체 평균과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J라는 첨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J는 1부터 R이니까 이것이 없어지면서 R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균형 자료니까 우리가 모든 집단에서 R개의 반복치가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R이 되는 거고 만약 반복치가 다르게 되면 이 R이 뭐예요? R, I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간 이것은 뭐냐면 R, I로 바뀌어도 J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sum of square 할 때 이 썸이 몇 개가 나와요? A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평균이 떨어진 정도, 두 번째 평균이 떨어진 정도, 세 번째 그룹의 평균이 떨어진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변동을 나눈 식을 이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SST는 SSA와 SSE로 나눈다. 즉 총 변동은 처리 제곱합과 잔차 제곱합으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듯이 여러분들 처리 제곱합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거는 뭐냐면 또 SEC가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고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지죠. 그렇죠? 하여간 이것이 커지면 집단 간의 차이가 많다는 거고 이것이 작아지면 이것도 집단 간의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가 집단 간의 변동, 집단 내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고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예상할 수 있듯이 아까 T 테스트를 할 때처럼 집단 간의 변동과 집단 내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들의 비율을 볼 거예요. 자, 비율을 보기 전에 우리가 자유도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자, 자유도는 참 여러분들이 그 통계학하면서 자유도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자유도는 여러 개 나오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안 하고 제곱합이란 거는 편차들의 제곱을 더한 형태로서 그렇죠? 편차들의 제곱을 더한 형태죠. 그렇죠? 제곱들을 더 더한 거예요. 그것들을 뭐 더한 합이니까 제곱합의 평균을 제곱들의 평균을 낼 때 그 제곱들의 평균을 낼 때 그 제곱들의 분모에 나오는 자료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근데 간단히 보면 x1부터 우리가 x2 해서 xn의 어떤 분포에서 나왔다가 독립적으로 나왔다. 그럼 우리가 x 바 구할 때 서메이션 xi 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여러분들? n으로 나누죠, 그렇죠? 즉 이 데이터, 이 자료가 각각의 요 하나의 자료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은 어떻게 돼요? n개로 나누는데 n개의 정보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이 자료를 평균을 다 뺐어요.
자, 이걸 이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평균을 뺐어요. 물론 이것이 뭐 샘플 표본은 아니지만 일단 숫자 어떤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n개죠. 그렇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n개인데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정보량이 몇 개냐 이거죠.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더해 봅시다. 이걸 다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0이 되죠. 그렇죠? 이게 뭐지? 제약 조건이 있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거 알고 xn-1 x바 n-1개만 알아도 나머지 한 개는 자동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때문에 정보량이 몇 개예요? 이거는 n이 아니라 n-1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메이션 x 우리가 분산 추정량 할 때 x 바이 제곱이잖아요. 이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곱해도 정보량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이걸 뭘로 나눠요? n-1로 나누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가 갖고 있는 원래 자료가 아니라 평균을 뺀 것들의 자료가 갖고 있는 정보량은 n이 아니라 n-1개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에서 제약 조건의 개수를 빼준다는 것을 우리가 자유도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간단히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제곱합의 자유도는 제곱합을 구성하는 편차의 개수, 즉 이거 뭘 제곱하잖아요. 그렇죠? 제곱하는 편차들을 제곱하는 편차의 개수에서 선형 제약 조건의 개수를 빼면 돼요. SST는 뭘 제곱합니까, 여러분들? XIJ에서 X바를 어떻게 돼요? 뺀 것들을 제곱하죠, 그렇죠? 그 벼째가 A 곱하기 R의 전체 개수니까. 근데 제약 조건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 요 편차를 다 더하면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약 조건이 하나죠, 그렇죠? 그럼 자유도는 AR 빼기 1인 거예요. SSA 처리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편차가 몇 개 있어요? 편차가 A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SSA는 이렇게 서메이션 i는 1부터 r까지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편차는 x 각 그룹의 평균에서 전체 평균을 뺀 거잖아요. 그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A개 있죠, 그렇죠? A개 있으니까 우리가 제약 조건이 편차는 A개 있고 당연히 다 요 편차들 다음 0이니까 제약 조건은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빼기 1이 돼서 자유도가 A-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잔차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잔차는 당연히 A 곱하기 R개의 편차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때는 제약 조건이 A개가 있어요. 왜 A개가 있냐면 각 그룹마다 더한 게 0이잖아요. 첫 번째 그룹을 더한 게 0이고 I는 1일 때, 두 번째 그룹을 더할 때 0이고 세 번째 그룹에 대한 편차를 더할 때 0이니까 어떻게 돼요? 편차가 제약 조건이 하나, 둘에서 A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AR에서 편차에서 A를 뺀 게 자유도가 AR-1 해가지고 여기 AR-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도는요, 사실은 제곱합도 합이잖아요. 그렇죠? 제곱합의 평균을 구할 때 그 평균 제곱합을 몇 개로 나눠주느냐. 근데 우리가 이 편차의 개수가 이렇게 있더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제약 조건 때문에 정보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 줄어든 만큼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평균 제곱합이란 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처리 제곱합에다가 그 자유를 나누고 그러면 이것이 평균 제곱합, 평균 처리 제곱합이 됩니다. mean sum of square.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인 거예요, 자칫. 단지 합이 그냥 데이터의 합이 아니라 편차들의 합인 거지 사실 평균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레지듀얼 sum of square를 그 자유도로 나눈 것을
우리가 mean sum of square, mean residual sum of square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드디어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F 통계량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F 통계량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이 이제 검정 통계량인데 우리가 평균 처리 제곱합을 평균 레지듀얼 제곱합으로 잔차 제곱합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F0라고 해서 F 통계량을 만들고요. 전에 봤던 T 검정의 재구성처럼 이것을 무엇을 나타내냐면 분자는 뭐예요? 집단 간의 변동을 나타내는 통계량과 분모는 집단 내의 변동을 나타내는 통계량의 상대적 비율을 가지고 이 F0를 만드는 거예요. 이 F0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H0에 반대되는 즉 집단 간의 어떤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커지려면 이게 커지거나 집단 간의 변동이 커지거나 집단 내의 변동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변동을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집단 간의 변동, 집단 내의 변동을 나누고 이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추론하는 방법을 우리가 ANOVA, Analysis of Variance, 분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산을 변동을 우리가 분해해서 분석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 총 변동을 그렇죠? 총 변동을 베리언스를 총 변동을 우리가 처리 제곱합과 그렇죠? 잔차 제곱합으로 분해했잖아요. 그래서 분해해서 우리가 이런 변동을 나눠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검정을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ANOVA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든 F 검정 통계량으로 이제 검증을 할 건데 아까 가설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 효과의 차이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검정 통계량을 만들려면 약간의 분포 이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증명은 안 하겠지만 몇 개 분포 이론을 볼게요. 잔차 제곱합은 SSE는 5차항으로 분산을 나눠주면 이것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요. 자유도는 당연히 이 SSE가 가지는 자유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무가설이 참인 경우라고 그랬어요. 자, 잔차 제곱합의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것은 귀무가설이 참이건 거짓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따라요. 그렇지만 처리 제곱합은 귀무가설이 참인 경우에만 5차항의 분산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요. 언더 H0에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H0가 틀리면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잔차 제곱합과 처리 제곱합은 서로 독립이다. 즉 SSE와 SSA는 서로 독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포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F 값의 F 통계량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F 값은 원래 평균 처리 제곱합하고 평균 레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 즉 평균 잔차 제곱합을 나눈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표현하면 SSA를 시그마 제곱, SSE 시그마 제곱.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 양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죠? 요 양도 카이 제곱 분포를 근데 언제? 김것을 오를 때.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면서 서로 독립일 때, 즉 H제라고 오를 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서로 독립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자유도로 나눠서 비율로 나누면 무슨 분포를 따라요? F 분포를 따르죠. 그렇죠? 여러분이 자유도는 분자와 분모를 해서 두 개의 자유도가 있는 분포를 F 분포를 따릅니다. 언제? H0가 오를 때. H0가 오를 때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뮤1하고 뮤2하고 뮤3하고 모두 같을 때, 처리의 차이가 없을 때, 모든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없을 때 H0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이 F 통계량이 F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F분포를 따르니까 결국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이 값이 크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아닌가 봐. 그렇죠? 그래서 유의 수준 알파에서 F 통계량이 기각력을 벗어나면 우리가 기문가설을 기각하죠. 즉 기각력을 벗어난다는 게 이게 충분히 클 때입니다. 그럼 충분히 언제 클 때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F분포, 즉 자유도가 우리가 이렇게 파이 A, 파이 2인 자유도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 F분포는 어떻게 여러분들 꼬리가 긴 포죠, 그렇죠? 요 꼬리 분포, 그렇죠? 꼬리의 1 마이너스 알파 된 꼬리의 알파를 가진 0.05겠죠, 그렇죠? 요 값을 계산해 가지고 F 통계량이 그 기각력보다 크면 벗어나면 H0 기각이다라는 건 하는 거예요. 즉 이게 굉장히 크면 기각이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기각력을 쓸 수도 있고 P 값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F 통계량을 정리할 때는 우리가 애너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애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 분산 분석표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인 처음에 요인이 나고요. 세 개 있어요. 총합이 뭘로 나뉘어요? 처리와 잔차 제곱합으로 나누죠. 그 제곱합이 SST, SSA, SSE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자유도가 있고요. 평균 제곱합은 SSA를 이걸로 나눈 거고 자유도로 나눈 거고 MSE, SSE를 자유도로 나눈 겁니다. F 통계량은 어떻게 돼요? 요 평균 처리 제곱합을 평균 잔차 제곱합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을 구하면 우리가 p-밸류 계산하는 걸로 요 p 값을 여기다 쓰는 것이 요 전체를 뭐예요? 여러분 애너바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애너바 테이블로 H 재료가 같은지 안 같은지 여러분 H 재료를 기각하든지 검정하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는 좀 이따 보고요. 분산 분석 후의 추정이 뭐냐? 여러분들이 H0를 기각했어요. 그러면 H0를 기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수준에 따라서 처리에 따라서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뮤1하고 뮤2하고 쭉 해가지고 뮤알파까지 있는데 이게 같지가 않네? 그러면 어떻게 다르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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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가? 다른가? 즉 집단들이 어떻게 다르게 유익이 다르거나 같은지 정보를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H0를 기각 못했으면 그쵸? 그때는 평균의 유의한 차이가 없으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H0를 기각해버리면 뮤1하고 뮤2하고 같은가? 다른가? 뮤1하고 뮤3는 어떻게 되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 분석 후에 만약에 H0를 기각해버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우리가 그냥 원래 오집단의 분산은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MSE 평균 잔차 제곱합이 결국 잔차 제곱합이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수준의 평균들, 그렇죠? 각 뮤i가 이제 i번째 그룹의 i번째 처리 집단의 처리의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이 평균에 대한 추정량은 당연히 표본 평균, 그룹의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뮤i의 추정량 또는 뮤 플러스 알파 i의 추정량이 되는 거고 불편 추정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다음 시간이나 다음에 알려주겠지만 이 그룹의 평균을 추정할 수는 있어도 알파 i 하나만은 추정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xi 즉 그룹에 대한 표본 평균은 그룹에 대한 모 평균을 추정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초 통계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뮤의 i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룹 평균에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 t 값을 곱하고 t 표본을 100분위수죠. 그렇죠? 우리가 1 곱하기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이제 5%면 95% 신뢰 구간이면 이 꼬리 확률이 0.0, 0.025가 되는 이런 꼬리 확률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준 오차로 나눠주게 되죠. 그렇죠? 이건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이고, 그렇죠? 이건 반복수니까 이런 식으로 스퀘어 루트를 찍어주면 이 전체가 컴피던스 인터벌의 날개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각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즉 처리가 있는데 수준이 있는데 i번째 처리 수준과 j번째 처리 또는 처리 수준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좀 뮤 i하고 뮤 j가 0인지 이것에 대한 어떻게 돼요? 컴피던스 인터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각 표본 평균 해당하는 i번째 그룹의 평균과 j번째 그룹의 평균의 차이로 이것을 이제 델타 ij를 추정하겠고 여러분들이 요것을 보면 신뢰 구간은 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고 뭐만 틀리냐면 여기 2만 붙어 있어요. 왜 2가 붙어 있을까요? 아까 하나의 평균을 추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없었어요. 그렇죠? 두 개의 평균의 차를 추정할 때는 2가 생깁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게 두 개가 독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베리언스를 구하면 이거의 베리언스 더하기 이거 베리언스 돼서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검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알파 A랑 알파 J랑 틀린가? 즉 i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평균이 같은가 틀린가 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t-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t-테스트를 하게 되면 t-테스트를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룹 간의 차이의 편차의 절대값이 우리가 요 콘피던스 인터벌에 나온 요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H로 기각이에요. 즉 두 그룹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거 있잖아요. 요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최소 유의차 리스트 시그니피컨스 디퍼런스라고 부릅니다. 최소 유의차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나려면 최소한 이거보단 커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least significance difference 최소 유의차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내가 결국은 우리가 이런 배치법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각 집단 간의 처리 간의 평균이 틀린지 안 틀린지를 알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분산 분석표를 이용해서 F 검증을 합니다. F 검증을 해서 HG를 기억하지 못하면 차이가 없네. 끝. 차이가 기억해요. HG를 기억해요. 차이가 있네? 차이가 있다는데 뭐 어떻게 있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그 그룹 간의 그 쌍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1번 그룹과 2번 그룹 비교하고 1번 그룹과 2번 그룹 3번 그룹 비교하고 2번과 3번, 4번과 5번 각각의 페어를 거쳐 쌍으로 비교해서 이제 각각의 평균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더 정보를 얻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런 배치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분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균들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평균이 같지 않다면 각각의 평균들이 어떻게 평균들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t-테스트까지 여러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는 내가 예제를 가지고 간단히 예제 가지고 설명할 건데 아주 빨리 끝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제 3.1 가지고 애너버 검정과 사후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